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4 11화로 찾아왔고요. 지난주에 좀 분양이 많아서 좀 미뤘었는데 26 부동산 전망 인천편을 먼저 띄워드리고 있었죠. 6편입니다. 그리고 용현 하기 송도 역세권, 즉 인천 지역 전체적인 거는 1화부터 4화에서 말씀을 드렸고, 용현 하기지구 그 다음에 송도 역세권에 대해서, 즉 인천의 지구별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용현 하기기였어요. 청약력 개설 때문에 이 지역부터 말씀드리겠다 그랬고, 지난번에 1편을 올려드렸고 오늘이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용현 하기기 어떤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현 하기기 일종의 학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모양이 예전부터 제가 또 이 학이 둥지 위에 앉아있다. 그 둥지가 어디다? 송도 국제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송도 국제도시의 어떤 시세 흐름에 따라서 용학의 시세를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송도 국제도시의 입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비교해 드렸냐면 인천과 수원을 비교하면서 동탄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동탄신도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GTXA가 수서역까지만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7.9억을 쳤다 그랬죠. 동탄 롯데캐슬이 84가 그거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끝냈죠. 그럼 또 송도국제도시라든가 인천분들이 야 동탄이 더 낫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좀 비교해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일단은 요거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오늘 5에서 10은 10에서 20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평균 자산의 7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말씀드리지만 지루하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성격이 급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좀 길거든요, 영상들이.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말고 저희 PD님들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급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2편하고 3편, 즉 용현하기 2, 3편에서 주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뒤편에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하던 이 송도 국제도시라는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송도하고 동탄을 다 비교 드렸었습니다. 1편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럼 동탄은 야 지금 거길 비교하면 좀 말이 안 되지 않니?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광명을 한번 비교해 드린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한 2달 됐나요? 저희가 광명의 철산역하고 광명 사거리역에 들어갔던 두 개의 단지를 갖다가 분양가 중개해서 해드렸었습니다. 어디냐? 철산역 자이하고 힐스테이트 광명 11이었습니다. 광명은 서울에 좀 더 가깝죠. 인천에 비해서는.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이 광명 좀 길쭉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했던 데가 여기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 쪽에 있는 단지들, 즉 광명동 철산동이었고, 광명 그 밑으로 하안, 그 다음에 소화 지나서 밑에 광명역이 있는 일직동까지 좀 길게 위아래로 길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 벨트가. 여기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 광명시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두 단지가 들어갔어요. 철산역 쪽에 철산 자이가 들어갔고, 광명 사거리역 쪽에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들어갔습니다. 2달 전 영상이 있으니까 뭐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두 단지가 역 가깝고 좋은데 7호선, 이번에 청라도 7호선 연장되잖아요. 그 7호선인데 여기가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84 기준 16억에서 17억이었습니다. 여기는 5구가 주력이었는데 다 완판이 절찬리에 됐죠. 84는 16에서 17억이었습니다. 분양가가. 불업 기준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가 얼마입니까? 제일 잘 나간다는 인천대 입구역조차 13억대거든요. 근데 광명은 지금 분양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건 이게 20억 선을 칠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송도국제도시하고 광명을 갖다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의도, 서울역, 삼성 접근성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무조건 광명이 좋습니다. 송도는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은 물론이고 인천 원도시 접근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광명은 이 7호선으로 대표되는 중전철을 통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가 일자리가 많죠. 사실 광명이 서울의 베드타운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가산 쪽 이쪽에 대략 13,000여 개에서 14,000개 정도 기업에 15만 명 정도가 근무하거든요. 여기에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 7호선 타고 가면 다 아시겠지만 여의도 쪽 접근도 좋죠. 물론 여의도로 직접 들어가진 않아서 애매하긴 한데, 그 다음에는 이 광명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2호선 갈아탈 수 있잖아요. 대림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삼성역까지 대략 40분대로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의 광명사를 출발했을 때. 따라서 현재로서는 무조건 광명이 송도국제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청학역 개설에 따른 GTX-B 관련해서 용현하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송도국제도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도국제도시 뭐가 들어옵니까? 인천대 입구역 앞으로 GTX-B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여의도 들리죠. 서울역 들리죠.
거죠. 삼성은 서울역에서 환승해야 되지만 서울역까지 20분대이기 때문에 삼성역까지도 40분대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1년도 GTX-B가 개통됐을 때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즉 광명에 비해서 안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도 송도국제도시 분들은 우리가 광명한테 밀린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물론 광명 분들은 야 우리가 무슨 인천에 있는 택지지구에 밀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송도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고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저는 지금도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성이 광명보다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송도국제도시 학군을 갖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인천 전체 편에서 3편 정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인천에 150여 개 중학교 중에서 상위 10개 중학교 말씀드렸죠. 학업 성취도 평가 10위까지 말씀드렸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과학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진학률을 갖다가 10위까지 말씀드린 적인데 그때 말씀드린 게 얘입니다. 요거죠. 신정중학교, 예송, 방문, 신송, 해송, 현송, 능어대가 다 송도국제도시에 있습니다. 즉 인천 상위 10개 중학교 특목 과학고 진학률 10개 중에 7개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중산, 공항, 영종이 영종국제도시라고 그랬죠.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 과학고가 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높은 것도 있어요. 청라분들이 청라 어딨냐 그러시는데 청라가 바로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진학률도 그렇고 학업 성취도도 그렇고 여하튼 그런데 이 광명 쪽은 어떠냐면 요거거든요. 광명에는 총 12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10개를 갖다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어느 중학교라고 이름을 안 써놨습니다. 이쪽은 같은 걸로 봤을 때 1위인 중학교가 4.3%, 2위가 3.0%, 3위가 2.4%, 2% 이렇게 해서 10위까지 가면 0.7%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는 신정중학교가 27%대, 예송은 23%대 이런 식으로 해서 10위권까지도 10% 이상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구는 송도가 더 적죠. 당연히 송도국제도시가 아직 계획인구 다 안 쳐서 21만 명이고 여기 써놨는데 광명은 29만 명입니다. 중학교 개수는 송도가 9개가 있고 광명에는 12개가 있어요. 광명이 좀 더 인구가 많고 중학교 숫자도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지만 9개 중학교 중에서 7개 중학교가 상위 10개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인천 전체 150개에서. 이거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가 서울 접근성에서 좀 밀렸지만 대신에 송도는 300만이라는 인구를 갖추고 있는 인천, 대도시의 핵심 지구잖아요. 1타 지구인데 서울 접근성에서 빠졌었는데 그 서울 접근성조차 31년도면 광명 못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요소들 대도시라는 점,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거기도 하지만 대도시라는 점, 거기다가 대도시 1타지구라는 것에서 드러나지만 이런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31년도가 됐을 때, 즉 GTX-B가 개통됐을 때 송도국제도시는 무조건 광명을 넘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광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접근성도 좋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런 일자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천은 기본적으로 대도시입니다. 300만이에요. 여기에 의사 숫자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의사가 대략 5,000명 됩니다. 인천에. 그 의사가 물론 다 송도국제도시에 살진 않죠. 하지만 그 규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교육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0만이라는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31년도에 광명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광명이 지금 현재 8사 기준 16에서 17억의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송도가 31년도에 얼마 갈 거냐, 송도국제도시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용현학위계 8사들이 송도에 비해서는 당연히 용현학위기 교육적 여건 좀 떨어지고 하겠지만 지난 1편에 설명드렸지만 송도국제도시의 70%는 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분양가입니다. 철산역 쪽에. 잠시 말씀드리면 송도중학교 입결 있잖아요. 입시 결과 같은 거는 송파구 목동 바로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서울에서 뭐 넘사벽은 반포나 대치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중학교가 27.1%, 예송이 23% 이렇잖아요. 반포 쪽 가면은 많을 때는 70% 자서고 가고 진학률이 국제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 중학교인데 70% 보통은 50% 넘는 학교가 반포에만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 좁은 지역 안에만. 거기가 넘사벽이고 그 다음에 송파구 목동인데 잘 아시잖아요. 송파학원과 목동학원과 유명한 거. 송파 목동 쪽은 1위인 중학교들이 40%대고 2위부터는 20%대예요. 즉 송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송파 목동에 1위권인 중학교가 40%짜리가 하나씩 있어서 그렇지 2위부터는 송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송도국제도시랑. 또 하나 서울에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를 많이 무시하시는 경향들인데 상계에는
상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교육 결과가 좋아요. 그거는 제가 상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 거고, 예전에도 한번 간단히 왕숙 신도시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계 쪽이 요 송도 국제도시에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즉 요 20%짜리 두 개 빼면은 방문중학교부터가 18% 정도 선인데, 요 아래 모습하고 비슷한 게 상계예요. 상계는 아파트가 싸다고 이런 데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괜찮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 즉 똑똑한 분들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 나왔고 똑똑한데 금수저가 아닌 경우 어딜 갈 수 있습니까? 강남 당연히 못 가고요. 돈이 없잖아요. 금수저가 아니고. 마포 이런 데도 20억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교통 괜찮고 서울에서 웬만한 데 다 되고, 학원시설, 상계 은행사거리는 서울의 3대 학원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게 갖춰준 것을 찾다 보면 가게 되는 데가 상계, 중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계가 상당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즉 송도국제도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교육이 특화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송도국제도시 편에서, 오늘은 용연하게 다루기 위해서 송도를 잠깐 얘기하는 거라서 자세히 못 말씀드리지만 송도국제도시 자체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상당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대도시 300만 인구의 핵심층을 갖다가 한 곳에 몰빵시킨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 특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송도국제도시가. 다만 교통 여건 때문에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인천에서 이 송도국제도시는 서울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31년도에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자, 따라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송도가 31년도 GTX-B가 뚫렸을 때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특히나 기존의 광명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광명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광명의 분양가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절찬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야, 광명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안산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천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옆에 시흥 있고 그 시흥 옆에가 안산이잖아요. 근데 안산은 핫한 게 하나 있죠. 최근 뭐가 있습니까? 여기 초중고라고 얼마 전에 이쪽 안산 신길 시흥 거머지구에 분양이 있어서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2번 정도, 이것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다뤄드리잖아요. 괜찮은지 저희가 다뤄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초중고 있죠.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뭡니까? 초지역, 중앙역, 고잔역 앞을 따서 초중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초중고 중에서 고잔역 빼고 초지역하고 중앙역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 보이네요. 신안산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조금 미뤄졌지만 대략 지금 28년, 29년 정도에는 개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들 그럼 가격 지금 어떨까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신안산선 보이십니까? 여기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시흥 거머 쪽에 분양하면서 얘 설명드렸었죠. 이미 10억이 넘었습니다. 16년 들어갔고 지금 현재 10년 차입니다. 신축 아닙니다.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이게 8사형들이에요. 오르고 있죠. 예.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10억을 넘었어요. 얘만 아닙니다. 좀 전에 초지하고 중앙역 있었잖아요. 여기 가격대를 갖다가 대략 8억에서 8억 이상으로 찍어버리시면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 중앙역인데 중앙역 근처에 푸르지오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 보시면 8.7억 정도, 8.3억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푸르지오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들어간, 좀 있으면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가 8.5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지역이 있다 그랬죠. 초지역 애들도 푸르지오 애들이 많죠. 보시면은 2019년 1년 늦게 들어갔네요. 얘 같은 경우에도 84 보시면 지금 현재 8억 7,500까지 12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 갖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신안산선은 언제 들어오냐면 28년에서 29년, 원래 좀 더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뤄져서 되도록 빨리 개통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희 안산 회원님들 되게 인천 회원님들만큼 강성이고 이러시거든요. 저희 카페 들어가 보면. 여하튼 28년, 2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8년 정도엔 들어와 줘야겠죠. 적어도. 이쪽에는 레이크 푸르지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 레이크 푸르지오도 바로 앞에 신안산선이 통과하게 돼요. 역도 생겨요. 도보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6년에 입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차인데 10.5을 가고 있고요. 좀 전에 보셨지만 초지 중앙역 쪽은 주로 18년에서 19년도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대략 8억에서 9억 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도 어디? GTX-B 들어온 인천대 입구역이 있고 거기서 한정거장 1호선으로 가면은 지식정보단지역이 있거든요. 요 주변에 보시면 여기 단지들 있죠. 좀 오래된 15년 된 웰카운티 3단지, 이런 애들이 지금 대략 84가 7억
7억대거든요. 7억 6천, 8억 2,500짜리, 8억이 이제 좀 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좀 최근에 들어간 애들, 그나마 17년도에 들어간 애들, 얘네가 지금 보면은 9억대 선이에요. 즉 송도 정보단 지역 주변은 7억대에서 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억이라고 써놓은 건 송도 정보단 지역에 아주 가까운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연차가 돼서 걔네들은 지금 8억 선,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8억 2천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안산 좋은 곳입니다. 안산도 인천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와 반월공단이 있고 일자리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천이 안산에 밀린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특히나 송도국제도시가 안산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인천에서 특정 지역들, 특히나 오래된 지구들로 꽉 차 있는 지역들은 안산 쪽에 신축들이 꽤 들어가줬기 때문에 20년 전후로 해서 거기에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송도국제도시가 안산에 밀린다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면 밀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신안산선이 거의 가시화됐다가 지금 조금 밀린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고 있는데, 송도국제도시는 아직 GTX-B가 5년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밀릴 거냐, 31년도가 됐을 때 안산에 송도국제도시가 밀릴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산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GTX-B가 어떻게 됩니까? 여의도까지 20분 정도에 끊게 되죠. 그거는 청학역 개설로 용현 하객지구 또 여기 신안산역을 이용해서 이 안산 지금 보여드린 단지들에서 여의도 가는 정도의 시간 내에 용현하객도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송도국제도시하고 이 안산을 갖다 비교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용현하객이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용현하객이 그러면 지금 이 안산 쪽에 밀릴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용현하객이 송도국제도시는 당연하고 용현하객도 이쪽 지역을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초지나 중앙 쪽을 갖다가. 왜냐면 용현하객은 인천에서 31년도가 됐을 때 거의 두 번째 급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접근성과 원도시 접근성을 전부 다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쪽 레이크 프로지오나 초지역 중앙역 쪽에 있는 단지들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다. 더군다나 얘네는 31년도가 됐을 때 구축입니다. 15년 차에서 13년 차 정도가 나잖아요. 반면에 용현하객은 그때 신빙이란 말이에요. 29년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차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용현하객 쪽이.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1년 기준 푸른하게 둥지 어디? 송도국제도시는 튼튼해질 거고요. 입지가 확실히 강화되겠죠. 기존에 있던 교육이라든가 교육 특화라든가 이런 거에 플러스해서 송도는 대도시 일타지 그런 걸 자꾸 잊으시는데 이거 갖다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송도가 아직 물량이 2만 세대는 남아있는데 너는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표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송도 물량 있잖아요. 1109가 이미 풀업 9억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승한 애들 이것도 한 달 됐죠. 물론 이거 미분양 났어요. 근데 미분양 났다고 계속 미분양으로 있고 이 뒤에 나오는 단지들이 이거보다 낮게 나오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건 부동산 조금만 아셔도 아실 겁니다. 즉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송도가 왜 미분양을 각오하고 9억대에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1109에서. 1109는 송도 내에서도 송도분들이 엄청 까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긴요. 이거 완공돼야지 송도 트렌드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까시면 안 되는데, 여하튼 얘가 어떻게 보면 뻔한데 9억대 분양가를 낸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 그런지. 자, 용현하객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 둥지 위에 앉은 용현하객 세부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CTOCL하고 레미안 얘기부터 좀 해드려야 돼요. 특히나 CTOCL 쪽에서 지금 미분양이 났잖아요. 8단지가. 그리고 한양수산 로이센터도 바로 근접해 있는데 지금 미분양이 났거든요. 그렇게 높게 나온 것도 아닌데 미분양이 나버렸어요.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릴 용현하객의 세부 분석에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500이 5천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부동산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부동산을 접했더라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꼭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00원이면 뭐 짜장면 가격, 저 어렸을 때 500원이었거든요. 500원이 5천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500원이었던 게 뭐 1년 지나서 1,000원. 물론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엔 한 1,500원 되고, 그 다음에 2,000원 되고,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4,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 아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경제 원리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올라요. 절대로. 생각해 보세요. 첫 해 500에서 1,000원이 됐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100%였던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오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원에서 1,500
2,500원이 했다는 건 50% 깎인 거고, 그 다음에 2,000원이 했다는 거는 25%로, 그 다음에 2,500원이 된 거는 20%로 물가 상승률이 계속 깎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즉 500원이 5,000원이 되는데 9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500원이 1,000원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4,000원, 그 다음에는 8,000원이 됩니다. 즉 500원이 5,000원이 되는 데는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가질 않아요.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슨 착각을 하냐면, 분양가가 500원이었어. 그럼 1,000원이 됐네? 야, 그럼 다음에는 1,500원이고 2,0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분양가는 500에서 1,000원으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그런 식으로 오른 거예요.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비율이 같아야 돼요. 이건 비율이 작아질 때. 근데 우리는 느낌상, 체감상, 감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5,000원도 아니고 8,000원이 돼 있는 짜장면 가격이든 과자 가격이든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100%로 했을 때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평균 5%를 적용해 봤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은 연 3% 정도로 묶여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연 3%짜리 올라주는 아파트에 투자하면 그거는 또이또이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연평균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아야지 물가 해지가 된다고. 그것도 물가 해지예요. 버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략, 그리고 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어떤 단지가 1억이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걔가 4억까지 되는 데는 5%를 적용했을 때, 물론 복리입니다. 총 6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3.15가 되고 3.3, 3.46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5%씩 올라주면. 그런데 4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는 데는, 5억 좀 넘거든요. 5.1억이 되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려요. 즉 3억이 4억 똑같이 1억이 오르는데 3억이 4억 되는 데는 6년이 걸렸지만 4억이 5억 되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5억이 6억 되는 데는 4년밖에 안 걸립니다. 6억이 7억 되는 데는 4년인데 7억 좀 넘어가죠. 7.3억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요, 10억이 11억 되는 거 1억 오르는데 2년밖에 안 걸립니다. 똑같은 5%일 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2, 3억짜리 아파트 많아요. 인천에 구축 되게 많아요. 오래된 구축 정말 많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더군다나 소규모 단지고 용적률은 또 높아서 재개발, 재건축은 이러고 이런 단지들은 2, 3억짜리도 많은데, 여하튼 7, 8년 전에 괜찮은 단지들이 인천에서 3, 4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일단 용연하게 7억에 나오고 있고, 검단 쪽도 그렇고, 영종도 물론 하이엔드긴 하지만 이번에 디에트를 7억에 나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7, 8년 전에 3, 4억이었던 아파트들이 1억 오르는데 이 정도 시간들 6년 걸리고 5년 걸리는 거였는데, 지금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똑같은 평균 상승률 적용하면 1억 오르는데 3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뭐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냐면,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인천에서 분양가가 대략 검단 같은 경우가 3년 전에 5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6억이 넘었죠. 사실 7억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가는 요 5%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가는 요 5%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도 잘 팔리고 괜찮은 데들은. 검단이라든가 용현도 CTOCL 7단지까지, 그리고 센트리펄 8억대 나왔는데 잘 팔렸잖아요. 즉 분양가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가 4억이었던 분양가가 5억 분양가로 가는 것과 7억이었던 분양가가 8억 분양가로 가는 거는 빠릅니다. 5%로 적용하면 4억이었던 분양가가 5억 가는데 5년 걸리고, 7억인 분양가가 8억 가는데 3년 걸리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검단 같은 경우에 5억에서 7억 가는데 지금 요거표 5%는 8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3년? 4년 만에 늘어버렸어요. 최근에 어떤 분양가 상승률은 잘 아실 거고. 요거 갖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15년 걸린다고 치고, 같은 시기에 어떤 사람은 3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아무래도 자산이 뭐 부족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6억짜리 샀어요. 그럼 3억짜리가 더블인 6억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15년 걸립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5% 적용했을 때. 근데 6억짜리가 더블인 12년 가는데도 얼마 걸립니까? 똑같아요. 15년 걸립니다. 같은 수익률이니까. 따라서 3억이 6억 되는데 15년 정도 걸리고, 6억이 12억 되는데 15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같으니까 기뻐할 거냐? 아니죠. 3억이 6억 됐을 때 6억은 12억이 됐잖아요. 그 차이가 3억하고 6억, 3억 차이였는데 6억하고 12억, 6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수익률은 같았지만 이런 거죠. 강남 같은 경우에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강남을 최대한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3억 차이였는데 6억 차이로 벌어진 것 갖다가 만회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다른 소득에서 이 평균 수익률 이상을 갖다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만큼 투자해서, 가격, 금액만큼 투자해서
가격이 문제잖아요. 즉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똑같이 주식이든 뭐든 5억을 투자해서 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이걸 갖다 극복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는 수익률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하면 뭐 수익률 똑같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같은 시기에 산 거라 그랬잖아요. 3억짜리하고 6억짜리 갖다 즉 2026년 현재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6억짜리 아파트를 같은 지역에 샀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어떤 아파트는 3억이고 어떤 아파트는 6억인 거예요? 좋은 급지인 거죠. 6억짜리가 3억짜리보다. 그러면은 평균 상승률이 다를 거란 얘기죠. 즉 3억짜리 아파트는 아무래도 낮은 급지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 평균 상승률인 5%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같은 시기에 6억짜리 아파트는 상급지라는 얘기고 얘는 평균 상승률 이상 올라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용연하게 세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용연하기기. 자, 그둥지 송도국제도시 위안진 용연하기 세부 분석 여러 개로 나눠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CTOCL과 레미안을 갖다가 비교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 용연하기과 송도역세권 CTOCL과 레미안은 일단 행정구역도 달라요. 미추홀구하고 영수구입니다. 즉 여기 용연하기는 위에서 보시면 용연하기는 대부분 하기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 송도역세권은 연수구 옥년동입니다. 근데 행정구역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같은 생활권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비교하려면 오히려 이게 중요하긴 하죠. 하객역과 송도역이 중요합니다. 여기 청학역이 개설되는데 송도역세권, 즉 레미안 센트리폴에 들어가 있는 송도역은 청학역에서 한 정거장이고 하객역은 두 정거장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학역에서 송도역까지 거리가 1.5km고 송도역에서 청학까지 거리가 대략 1.3km입니다. 즉 전체 합해서 3km권 내에요. 뭐에서? 하객역에서 청학역까지가 대략 됐을 때, 즉 아라역에서 계양역처럼 뭐 3, 4km 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역간거리가 짧아요. 여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레미안하고 CTOCL의 가격 차이는 청학 개설되게 되는 청학역까지 어떤 근접권 이걸로 인해서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레미안 분양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레미안 그 당시에 8억대에 나왔다가 최고 풀어 엄청 욕먹고 있을 때 제가 영상에서 2년 전에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괜찮다라고 거의 유일하게 주장했다가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그 브랜드. 그때 당시 제 썸네일 제목이 나야 레미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실제로 제 썸네일이. 그리고 또 하나는 CTOCL 쪽이 중심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생활권이 잘 갖춰지게 돼요. 물론 송도역세권이 안 갖춰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쪽은 이 아래쪽에 준신축이 한두 개 있지만 거의 다 구축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 좀 멀어요. 따라서 레미안 좋고 한데 청학역까지 거리가 멀지 않을 뿐더러 중심 상권이 갖춰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다만 레미안이 가격대는 더 높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분양가 자체가 달랐어요. 그거 유지할 겁니다. 레미안을 갖다가 CTOCL이 가격으로 넘어서거나 이러진 못할 거예요. 수익률은 비슷할 거고, 그 얘기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린 김에 이거 지도 폈으니까 여기 6, 7, 8단지였거든요. 셋 다 제가 분양가 중개 해드렸죠. 특히나 6단지 잘 될 거라 해드렸고 8단지는 이번에 잘 될 거라 했는데 안 됐는데 뭐 이거 갖고 뭐 큰 차이 있다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6, 7, 8단지도 큰 차이 안 난다고 봅니다. 레미안과 CTOCL이 아주 큰 차이가 안 날 것처럼, 안 나게 될 것처럼 수익률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객역에서 6단지 그냥 직선으로 잴게요. 제일 가까운 데가 230m권이고 뒤쪽에 있는 돈까지 하면 650m권이에요. 마찬가지로 7단지도 제일 가까운 곳은 한 300m, 그쪽까지 하면 690m, 700m 정도. 8단지도 여기서부터 보면 가까운 곳 460인데 얘 단지가 작잖아요. 뒤쪽까지 하면 700m예요. 큰 차이 없어요. 1단지요? 1단지 들어간 지 좀 됐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얘도 가까운 곳 300m권이고 먼 곳까지는 700m권. 똑같아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다 앞동에 살진 않잖아요. 단지 안에서 앞동이 좀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게 얘네들이 다 똑같다는 아니에요. 연차도 있어요. 뭐냐면 입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청약까지 거리 갖고 레미안하고 CTOCL이 뭐 그 거리 갖고 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거의 아무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송도역세권에서 청약을 걸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든 수인분당선을 한 정거장 타든 타야 되는 거고, 그건 하객역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차는 의미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 중심 상업지라든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가격이에요. 따라서 같은 원리로 6, 7, 8, 뭐 1단지, 3단지, 4단지 큰 차이 없습니다. 연차의 차이라든가 뭐 주차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뭐 주차는 다 1.3대급이고 1.3대 중반급이고 그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연차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게 뭐가 더 낫냐라고 계속 질문들을 하시고 뭐 서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단지 정도가 들어갔을 때 9단지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만 여기는 그래서 뭐 수영
수영장을 넣어준다거나 뭐 커뮤니티를 갖다가 제대로 꾸며주면 또 그걸 또 상쇄시킬 수 있고, 이쪽 단지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 임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잠깐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결론은 아니에요. 일단 뭐부터 따져봐야 되냐면 CTOCL하고 레미안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가 지금 간단히 해드린 건데, 얘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일단 용연하기기 얼마만큼 갈 거냐, 성도일사건이 얼마만큼 갈 거냐를 갖다 생각해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급하죠. 왜냐면 지금 이거 쭉 나왔잖아요. CTOCL 8단지하고 로이센트 8단지는 얘고 6, 7단지보다 한 2,000 프로키 좀 비싸게 나왔다가 물 먹었고, 또 하나는 얘입니다. 누구? 로이센트. 근데 로이센트는 얘도 분양가 중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렸는데 얘는 또 용연하기에 있는 CTO 단지들은 좀 다르죠. 얘는 고층이에요. 40층이 넘어가는. 그리고 얘 나쁘지 않아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얘는 하기이 아니라 요 인하대 1번 출구 쪽으로 가죠. 300m권이고 먼동은 500m권이에요. 스카이뷰도 있는데 스카이뷰는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고, 또나 인하대역에서 이 개설되는 하긴역까지는 1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청양까지 거리 봤을 때 풍도역이나 하긴역이나 인하대역이나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그 거리 차이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청양역이 서울 접근성을 보장하게 될 그 크기에 비해서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는 청약까지 어떤 역강 거리 이런 게 아니라 각 단지의 특징들이 더 큰 평가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투자인 로이센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얘만의 장점들이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가 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하튼데 그 자세한 것도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얼마에 나왔냐면 최고층 풀업이 7.4에 7.7억이에요. 6억대도 있다는 얘기예요. CTOC의 8단지 최고가 7.4에 나왔고 로이센트가 7.7에 나왔다가 둘 다 물 먹었어요 이번에. 얘 두 단지가 완판이 될 거냐, 그리고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결국은 기존 CTOCL이라든가 레미안 센트리폴의 투자성 전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CT 8단지하고 로이센트 미분양 났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7.4에서 7.7억 정도의 최고가들인 단지들입니다. 유사 가격권부터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검단 신도시 아라역 쪽이 6.8에서 8억입니다. 중앙역 쪽은 8.5에서 9억이고요. 청라 준신축 84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엘리네들이라든가 바로 그 위에 있는 풍경채 입지 좋습니다. 7호선 들어왔을 때 역까지 거리도 그렇고, 얘네들이 뒤쪽에 있는 풍경채가 아마 7억 될 거고 엘리네들은 근 8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면 뻥치시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엘리네들 여기 뜨죠? 실거래가 84예요. 앞에 3개가 지금 보시면 7억 8천에 12월에 거래가 있었고, B타입은 조금 낮죠, 그렇죠? 그다음에 C타입이 8억 7백에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즉 8억선 근접했어요. A타입이 아마 선호가 될 텐데 얘가 지금 일단 10월 가을부터 7억 7천, 7억 7,500, 7억 6천, 7억 8천 치고 있으니까 근 8억 가는 거 맞잖아요. 8억 넘은 것도 있었고 다른 타입에 비해서. 따라서 7억에서 8억이라고 써드렸어요. 뒤쪽에 풍경채가 있는데 요거 에듀파크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도 84 보시면 지금 7억 3천 이번 1월 달에 거래된 겁니다. 신빙 거래예요. 12월 달에도 7억 넘기 시작했고, 다른 형도 다른 형 A형보다는 좀 빠지겠죠. 얘도 7억 근접해서 1월 달에 있고 7억 2천이 12월에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C형도 최근 거래 많죠, 그렇죠? 예전보다 물려 있어요. 7억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7호선 개통에 따라서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청라 엘리네들, 그보다 좀 뒤에 있는 풍경채, 얘네 둘 다 7억은 이미 넘었고 8억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김포 풍무 역세권 분양이 있었죠. 풍무역 3형도 있습니다. 호반, 푸르지오, 한양수자인 1차. 걔네 셋 다 2달 정도 됐죠. 제가 분양가 중에 다 해드렸고 전부 다 절찬리에 완판됐죠. 걔네들 최고가가 프로 기준 7.5에서 7.6억이었고요. 포레나도 샵은 아마 2월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5구가 7억대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제 예상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분양을 미루고 있는데 미루는 게 깎아주려고 미루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인천 분위기 봤을 때. 자, 정리하자면 CT 8단지라든가 로이센트가 물을 먹었는데 그 가격과 유사한 애들입니다. 인천 내에서. 자, 여기서 얘네들 어차피 검단, 청라, 김포도 다 해드릴 건데 한 번씩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기, 부동산 단기는 2년입니다. 뭐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기는 5년 정도로 오르는데 단기 수익은 저는 청라나 검단이 용연 하객보다 높을 거라고 봐요. 반면에 중기, 5년 뒤에는 용학의 수익이 청라 검단보다 높을 거라고 봅니다. 시세 자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2년 뒤에, 그러니까 28년 정도 됐을 때 검단 아라 쪽 현재 8억선 터치했다는 거 아시죠? 거기는 우미린 시그니처가 그 정도 가잖아요. 지금 8억 정도 터치했고 작년에 8.15억까지 나왔었고, 근데 걔가 2년 뒤에는 9억에서 10억 정도 갈 거예요. 그 이유는 인플레가 있는 데다가 이쪽에 후분양 단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어떤 분양가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학은 2년 뒤에, 그러니까 28년도 2, 3년 뒤입니다. 딱 2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 3년 뒤에 대략 8, 9억 선. 이유는 물론 그때까지 용학의 분양 물량이 남아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분양이 나온다면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거로 봐요. 지금 이미 7억대 중반선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이미 7억대 중반선 정도잖아요. 그게 2년 뒤면 8억대 혹은 청약력 개설이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분양가가 나오게 됐을 때 2년 뒤에 이쪽에 후분양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면 용학 쪽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1단지하고 3단지 들어가 있는데 주변이 다 허허 벌판이잖아요. 지금 아라 쪽은 그래도 차 있는 거고, 따라서 용학은 뭐랄까 2년 뒤에 추정 분양가 정도로 그냥 시세 매김을 갖다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31년 정도 됐을 때 5년 뒤는 어떻게 됐냐, 저는 용학 쪽이 13에서 14억 정도, 검단 아라 쪽은 10억에서 12억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써 욕을 하시죠. 뭐냐면, 야, 2년 뒤에 용학이 8.8억에서 9억인데 5년 뒤에 13억에서 14억이 간다고? 검단 아라는 10억까지 갔다가 한 12억 사운드까지밖에 안 나가고? 이 욕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쵸? 욕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 핵심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학이 2년 뒤에 8억에서 9억 정도,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미 7.2억에 나왔던 6, 7단지는 완판이 됐고 8억에 나왔던 레미안 센트리포도 완판이 됐는데 그 뒤로 청약력 개설이 확정됐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비슷한 조건의 단지들 8억 이상 간다고 봐야죠. 7억 중반에 넣고 이미 8억 넘어섰었는데, 그런데 얘가 31년이 됐을 때 13, 14억이 된다고? 헛소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격대별 그걸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검단이 이런 거는요, 19년도에 4억에서 4.5억이었는데 25년 현재 7억에서 8억이 된 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얘도 거의 2배 오른 거거든요. 4억대가 있었는데 7, 8억이 된 거니까 2배 좀 안 되게 오른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용학이 8, 9억인데 31년도에 13, 14억이 된다는 거는 참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2배 안 되는 거예요. 2배가 뭐예요? 여기 16억도 안 써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8억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4억에 2배 8억이 써 있는데 얘는 8억에 2배인 16억은 써놓지도 않았어요. 검단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미린 더 퍼스트입니다. 지금은 우미린 더 시그니처라고 그러죠. 현재 검단 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는 지금 중앙역인데 얘는 거래가 안 되니까 작년에 핫했던 아라역입니다. 1호선 개통되는 것에 따라서 여기 호금 8억을 터치했죠. 얘입니다. 가운데 있는 놈. 검단 신도시 우미린 더 시그니처. 대단지고요. 주차 대수는 조금 안 좋네요. 22년도에 들어갔는데 얘가 19년도 분양했어요. 그때 3.7에서 4.2억이었습니다. 뭐가 기본 분양가? 그럼 저는 보통 여기 있는 최고가 프롭들 전부 다 뭐 계산해드려요? 확장비라든가 옵션 다 때려박은 걸로 계산해드리잖아요. 그럼 얘도 그 당시에 프롭했으면 4억에서 4.5억이었을 거예요. 근데 25년 현재 좀 전에 보셨지만 얘 거래가 보시면 올해 1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11월 달에 8.15억 쳤었고 7.85, 7.78, 7.8억 치고 있습니다. 8억 다 근접해 있죠. 여기 올라가신 거 보이죠? 작년에. B형도 7억 5천 될 거예요. 이거 작년 봄 겁니다. 7억은 이미 넘었고 8억 터치한 다음에 7억 후반선에서 지금 정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가 19년 분양했을 때보다 지금 근 얼마 가는 겁니까? 2배 조금 안 가게 오른 거예요. 얘 왜 올랐습니까? 19년 분양하고 22년도에 얘가 들어갔는데 준공이 됐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아라역이 작년에 개통됐어요. 그러면서 계약력을 이용하게 됐잖아요. 공처를. 근데 이거 어디에다 대입을 할 수 있냐면 여기입니다. 시티업 8단지하고 지금 한양 수자인 로이센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8단지가 25년 분양했어요. 얼마 안 됐죠. 예. 6.5에서 7.4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물 먹었어요. 미분양됐죠? 그럼 우미린 더 퍼스트는 그때 19년도에 분양 잘 됐냐? 아라역 들어오는 거 정해져 있었는데 잘 됐냐? 얘 2대1 좀 넘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10대1, 20대1 그런 거 없었어요. 시티업 8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 나는데 얘 7단지까지만 하더라도 경쟁률 좋았거든요. 레미안 센트리포는 30대1까지 갔고, 근데 이게 2천 정도 올랐다고 지금 얘 미분양 났는데 얘가 31년도에 얼마가 될까? 자, 우미린 더 퍼스트가 우미린 시그니처가 19년도에 분양해서 25년까지 6년 걸렸어요. 그 중간에 계약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근 2배 올랐습니다. 그럼 25년도에 분양한 시티업 8단지가 31년 되는 게 얼마입니까? 똑같이 6년 걸리는 거예요. 우미린 시그니처가 계약력 이용하게 되면서 오를 때까지 6년 걸렸거든요. 얘도 6년 걸리는데 이때 여기는 뭐 들어갑니까? 하기력은 그 전에 생기고 청약력이 생기잖아요. GTX-B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약력 이용하는 거하고 청약력 이용하는 거하고 이용 편의성은 비슷해요. 뭐냐면 아라에서 계약력까지 한 정거장이 있지만 3, 4km예요. 하기력에서 청약력까지 두 정거장이 있지만 3km가 안 됩니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될 거냐를 보셔야 돼요.
얘가 여기서 3.5억 정도 올랐잖아요. 3.5억이 올랐다고 여기서 3.5억이 오른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거. 즉 얘를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예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시그니처 얘기는 19년도에 이 분양에서 계약력 이용하게 되면서 6년 사이에 이렇게 근 2배 올랐다면 25년도에 그냥 얘도 6, 7단지 가격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안 난다니까요. 한 6, 7단지 분들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럼 얘가 청약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력 이용보다는 청약 이용이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얘도 이거의 2배는 좀 안 되게까지는 올라줄 거란 얘기. 그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상만 보여드릴 때는 막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송도국제도시까지 끌어와서 동탄하고 비교하고 오늘 안산하고도 비교하고 광명하고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천에서 경험하신 거잖아요.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알아요. 기준 분양가로 보면 2배 올랐어요. 6년 동안 계약력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3.7이 7.4 됐잖아요. 얘도 2배는 될 거란 얘기입니다. 최소. 근데 저는 2배 된다고 얘기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미 촬영한 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많이 잘라내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끊고 사실은 근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분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곧장 이 뒤것들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다만 뒤에 보여드릴 거 이미 많은데 이걸 중간에 제가 좀 보여드려야 돼요. 래퍼하고 반포 자기가 오른 상황. 지금도 그렇잖아요. 용현하기를 바로 주변만 갖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검단 알아하고 비교해야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천 전반에 상당히 주요하게 올해 영향을 미칠 게 이거예요. 전혀 관련 없다고 여러분 보실지 모르지만 서울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잠깐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보여드려야지 얘도 정확히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시간 되면 이거 뒷부분 계속 찍어 드릴 거예요. 유연하게 찍어서. 근데 편집해서 올려 드릴 건데 얘는 뭐 내일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에 올라갈 것 같고 중간쯤에 서울 쪽 얘기를 좀 드리고 나서 오늘 찍은 뒷편도 그 뒤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거 한 이틀 정도 차이 나겠죠. 왜냐하면 이 용연하기만 자꾸 빼앗아 계시다 보면은 판단이 흐려져요. 다른 지역들을 보시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편 올려 드릴 건데 서울편을 사실 먼저 찍으려고 그랬어요. 청약역 때문에 지금 인천편을 먼저 몇 개를 올리고 있는데 서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인천은 더군다나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서 잠깐 끊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루하셨겠지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